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봉기입니다. 오늘은 진료 중 의사를 가장 고생시키는 유사의학 문제에 대해 마음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문제라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유사의학, 의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징그럽지만 이것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의 필수적인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나 증명과 일절 관계가 없으면서도 마치 병을 고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학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되거나 수용되는 그 무언가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근거 중심 의학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학적 사건들과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확립된 제대로 된 증거들만을 환자의 진료에 사용하는 현대의학의 핵심적인 기조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둘 다 비슷한 의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사의학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의학의 기능으로 보자면 유사의학은 근거의학에 비하여 명백한 하위 호환이지만 지금 21세기에도 유사의학은 나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병과 안전이야말로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병들거나 죽으면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관심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컨텐츠가 건강, 의학 관련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죠. 그런데 공부란 것을 해보셨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분량이 턱없이 많으면 쉽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고 분량이 적어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 공부가 재미있고 자꾸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현대의학은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전교 1, 2등 출신들이 모인 의대를 다니면서도 상당수는 과정을 못 따라가서 유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의대 6년 공부로도 모자라서 인턴 1년, 전공의 3, 4년을 수련하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펠로우라는 과정을 1에서 3년 더 합니다. 이렇게 12년 정도는 머리 받고 공부해야 그럭저럭 제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면 유사의학 제공자들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건강과 질병 문제를 설명합니다. 자연, 천연, 기운, 파동, 원적외선, 음이온, 물, 돌, 나무, 풀, 음식, 독소, 노폐물, 맑은 피, 나쁜 피, 면역력, 조화와 상극 등으로 수많은 의학적 문제들을 시원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명쾌하고 직관적이며 우리가 살면서 보고 만지는 주위의 것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왠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그지없어 보이는 유사의학의 개념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매력적입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몸을 이해하고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됩니다.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물론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39,000원, 39만원, 390만원의 왠지 합리적인 가격이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뭔지 잘 못 알아듣겠는 말을 써가면서 병을 설명해 주는데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100% 치료가 된다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매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더구나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차지하는 정보량에서도 유사의학 관련 컨텐츠는 양으로 압도합니다. 근거와 출처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 다양하고 독특한 이론들과 상품들이 무제한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건강식품, 기능물질이라는 제품들은 별스런 제약 없이 손쉽게 시장으로 풀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광고만 잘하면 그럭저럭 팔려나가지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또는 의사들만 숨기고 먹는 등의 의사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마케팅도 흔한 수법이며 많은 경우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도 사용한다는 권위 마케팅도 사용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징그러워하는 것들 중 하나가 유사의학이지만 막상 대중매체에 나오는 유사의학 제공자들은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등 의사로 오해받는 것을 짐짓 의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 방송의 각종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뭐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난 이들도 있지만요. 유사의학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하거나 음양, 오행 등으로 인체의 생리를 설명하고 질병의 치료에도 기나 육각수, 수소수 같은 신비한 물리와 화학을 적용합니다. 왜로 호흡을 하는가 하면 분자량이 10만 달톤에 이르는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면 진피증을 뚫고 흡수가 된다는 기적의 생화학도 등장합니다. 뭐 분자량이고 뭐고 간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나 봅니다. 특히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적인 분류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만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이고 인간에 의해 통제되기 어려운 자연이라는 심연에 숨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통제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반증이 곤란해지는데 이 미지의 영역을 신비라 주장하며
마음껏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유래했다는 천연의 물질들은 이롭고 선하며 공업적 기술이 사용된 것들은 해롭고 독하다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유래되지 않은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합성물질 생산의 근간인 석유야말로 고대로부터 자연이 숙성해낸 천연물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공의약품들은 자연의 동식물, 광물들에서 추출 및 생산됩니다. 오히려 엄격한 통제에 가공 생산된 의약품들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낮은 수준의 기술로 거칠게 가공된 소위 생약, 건강식품 등의 제품들은 병원체나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고 효과와 부작용 예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들도 없으니 일단 검증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메가3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메가3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 물질이긴 합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수행된 높은 수준의 임상 연구 결과들이 확보되었지만 그 구성 성분인 DHA와 EPA 중에서도 EPA만이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유효한 결과를 일부 보였고 그것도 흔히 사람들이 복용하는 양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 천연 물질인 생선 기름을 대충 걸러서 자연 상태로 먹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산패 등의 위생적인 문제와 중금속 대량 섭취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는 기대한다는 게 마술적인 상상이겠지요. 이외에 유사물리학, 유사화학 등이 사용된 수많은 사례들, 원적외선, 파동의학, 기치료, 뇌호흡, 경피도, 동종요법, 음양오행, 오링 테스트 등등 나열하기도 벅차지만 이를 논파하자면 지구 편평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버금가는 피로를 선사하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나치 선동의 앞잡이 괴벨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유사의학은 정확하게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요. 만약 여러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주치의 선생님의 컨디션이 훌륭해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여 문득 괴롭히고 싶은 악마적 욕구가 생기신다면 이 말을 꺼내보십시오. 누가 그러는데?